네,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조정훈입니다. 이렇게 아침 일찍 새벽 예배도 아닌데 이렇게 나와주셔가지고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어, 저에게 너무너무 좋은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. 정치하는 제게는 우리 대한민국의 다양한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이런 기회가 여의도 국회에서 지지고 볶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시간입니다. 귀가 두 개고 입이 하나인 것은 인간은 듣는 동물이어야 된다는 뜻이고, 또 정치는 말하는 업이 아니라 저는 듣는 업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래서 많이 듣도록 하겠습니다. 제 사진을 이렇게 볼 때마다 좀 살짝 아직도 멋쩍습니다. 아마 명함에 자기 사진을 박는 인간들은 정치인밖에 없는 것 같아요. 정말 힘들었습니다. 그래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고 하고 있는데, 일단 저를 한번 소개해야 될 것 같습니다. 우리 대한민국은 일단 민증을 까야 되니까. 저는 70년대생입니다. 대학 들어갔더니 학생운동이 끝났습니다. 90년대 초반 학번이었고요. 학생운동 끝물이었습니다. 그리고 해외여행 자유화가 그때 시작됐었습니다. 소위 배낭여행이란 게 전 캠퍼스를 뒤덮을 때였습니다. 그래서 학생운동 끝나고 1학년 때 학생운동 좀 기웃거리던 친구들이 2학기 때는 배낭여행 떠나버리는 서태지와 아이들, 015위, 신해철, 신인류의 사랑, X세대. X세대가 무슨 뜻이냐? 하나로 정의가 안 되는 인간들. 우리 선배님들, 아버님, 어머님이 봤을 때 저희 세대가 얼마나, 제멋대로, 통제 안 되는 인간들, 이런 것 같습니다. 아까 말씀드린 이력을 보시면, 꽤 잘 살았네, 라는, KBS에서 스펙 깡패다라는 표현을 쓰셨는데, 살다 보면 우리 선배님들이 앞에 많이 계시는데, 제가 느끼는 소견은 이력서에는 양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. 우리 젊은 후배님들도 멋진 이력서를 만들려고 지금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잖아요. 근데 항상 이 이력서 앞면이 있고 이력서 뒷면이 있습니다. 이제 저도 이제 하이어잉 매니저, 이제 사람을 고용하는 입장이 되어 보니 앞면은 다 그냥 뻔해요. 근데 항상 만나보면 뒷면을 보려고 하지 않습니까? 이 사람이 어떻게 살아왔는지, 이 사람이 이런 이력을 갖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, 그것이 이제 드러납니다. 그래서 제 이력서 뒷면을 잠깐 소개해드리면, 저는 한 번도 제가 원하는 걸 한 번 얻어본 적이 없습니다. 대학 재수했습니다. 그래서 종로학원 다녔는데, 그때 친구들이 너무너무 좋습니다. 남들 다 멋지게 갈아입고, 파마하고, 학교 갈 때 저는 이제 도시락 싸서 종로학원으로 갈 때 그 느낌 잊을 수 없습니다. 아, 해외 유학도 재수했습니다. 그 중간에 운전면허 시험도 재수했습니다. 90년대 중반에 운전면허 시험을 봤는데 필기 시험을 빵점 맞았습니다. 왠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OMR 카드 잘못 쓴 것 같습니다. 대학도, 대학원도, 세계은행도, 국회의원이 되고자 했는 그 시도도 재수했습니다. 서울시장 한번 나갔다가 낙선했습니다. 하지만 제 인생에 상수는 없었습니다. 그래서 재밌다라는 생각으로 하고 있고, 왜 정치했냐라고 물으시면 부끄러운 얘기지만 여기 저보다 훨씬 더 멋지고 의미 있고 중요하게 사신 분들이 옆에 앉아 계셔서 그런 얘기가 그렇지만, 제가 갖고 있는 깜냥에 비해서 우리 사회가 저에게 준 혜택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. 남들이 가고 싶은 대학 중에 하나를 갔고, 또 고등교육재단이라는 참 귀한 유학생 선발대회에서 유학생이 선정이 되었고, 또 남들이 다 가고 싶은 대학원 가서 장학금 받고 공부했고, 남들이 가고 싶은 국제기구의 영 프로페셔널이라는 귀한 프로그램에 한국인 TO로 선정이 돼서 살아보는 그 삶을 살수록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늘의 선물이었다라는 생각이 들고, 우리 조국의 선물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. 그래서 제가 이제 올해 딱 50이 됩니다. 지금 아직까지 49입니다.
며칠 안 남았습니다만, 아, 후반전은 이제 조국에 가서 빚진 마음을 갚자라는 생각으로 들어와서 이제 시작을 합니다. 정치한 지 한 2년 반 됐는데요. 아, 생각보다 힘든 것 같습니다. 생각보다 거친 것 같습니다. 그래도 열심히 한번 해보려고 아웅방웅하고 있습니다. 많은 조언 부탁드립니다. 저는 우리나라에 법이 너무 많다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.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키다 보면 마치 소세지 공장 같습니다. 제가 이번에 또 법사위에 있으니까 소위 타 법안을 다 검토하고 본회의에 올리는데 깊이 공부한다기보단 빨리 끝내고 일정 가야지 하는 생각이 들 때가 없지 않습니다. 법은 굉장히 거친 수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. 사회를 법으로 변화시키겠다는 건 굉장히 거친 수단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경험하지 않고는 하지 말자. 그래서 저는 플랫폼 노동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. 어떤 정당은 모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오라고 하지만 제가 국제금융기구에서 살아보니까 또 이만큼 살아보니까 저도 한국에서 살아보니까 비정규직 없이 회사 운영하는 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 저는 생각을 바꿔서 비정규직이 정규직만큼 잘 살면 되는 거 아닌가? 그래서 앞으로 저는 노동의 미래는 플랫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. 그래서 플랫폼 법안을 1호로 발의했는데 제가 참고로 술을 거의 안 마십니다. 그래서 대리기사를 불러본 적이 없어요. 그래서 제가 대리운전을 한번 해봤습니다. 그래서 40일 정도 대리운전을 했는데 저희 이제 보좌진 분들이 이제 한번 가서 찍었는데요. 여러분 대리운전 불러보신 적은 있죠? 해보신 분 있으십니까? 전 재미있었는데 두 가지를 제가 배웠습니다. 대리운전을 하면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. 우리 여기 계신 분들 아침 이시라 좀 그렇지만 대리운전하는 분이 가장 힘든 게 뭘까요? 우리 박준규 대표님. 아무래도 술에 취하신 분들이 많으시다 보니까 다양한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. 술주정. 예, 네. 소위 말하는 등산국에 그런 분은 저 한 번도 못 만났었습니다. 저는 이를 악물고 이런 때 빼고 거의 많이 입고 해가서 그런지 우리 사람 약간 대한민국은 약간 그 외모가 있어가지고 점잖게 입고 입으면 또 점잖게 대해줘요. 그거보다도 제가 가장 힘든 건 솔직히 화장실이었어요. 밤 11시 반에 아파트 단지에 내려드리면 지하 주차장에 주차하면 화장실 가고 싶은데 이 쇼핑센터 아파트 단지 가도 다 이놈의 비밀번호가 있어요. 11시 반이면 다 마감하고 들어갔잖아요. 화장실이 그렇게 어려웠어요. 어떻게 해결했는지 묻지 마십시오. 이런 것들, 이래서 여성 대리가 없는구나.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. 또 마침 코로나 때였습니다. 2020년 4월이니까. 한참 하고 있는데 코로나가 어려워지니까 박원순 전 시장이 지하철 운행을 새벽 1시에서 11시로 중단시켰습니다. 제가 들어있던 단체방, 대리기사님 단체방에서 박 시장을 막 소새끼 말새끼 했습니다. 왜일까요? 저 상계동 들어가서 내려드리고 지하철 타고 나와야 되는데 11시 반에 택시 타고 나오는 거예요. 광화문 기준으로 상계동 잘 받으면 한 35,000원 나옵니다. 거기서 택시 타고 유흥가까지 나오려면 청량리까지 나와야 되거든요. 15,000원, 2만원이에요. 지하철이면 1,200원이에요. 소새끼 말새끼 안 하겠습니까? 근데 저는 뭐 박원순 시장에 대한 여러분의 평가와 달리 평가는 모르겠습니다만 최소한 고 박 시장이 대리운전 기사들 죽어봐라 하고 하진 않았을 겁니다. 그렇죠? 근데 이런 부작용, 뜻하지 않은 유탄을 맞는 사람들은 항상 있습니다. 정책이란 게 저는 이런 것 같다는 생각을 했었습니다. 저도 세계은행에서 거시경제정책, 각종 섹터 팔러시를 많이 만들어 봤지만 굉장히 부끄러운 경험들이 많습니다. 세계은행에 낸 정책 중에 실패한 것이 성공한 보다 훨씬 많습니다. 그 이유가 이게 아니었을까? 경험해보지 못하고
피상적으로 알고 한두 사람 얘기 들어서 진짜로 그 분야에 대해서 꿰뚫고 있지 않은데 함부로 법을 만드는 거는 오히려 부작용이 더 클 수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. 두 번째 소개는 저는 정치하는 방식에 대한 소개입니다. 저는 국회의원을 국민의 대표라는 표현을 쓰는 거를 좀 싫어합니다. 좀 대표란 단어가 좀 부담됩니다. 그래서 이제 국민의 대리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입법 노동자라는 표현을 씁니다. 올해 제가 이제 대학 졸업한 지 25주년이 됐는데, 이제 홈커밍 데이 이런 거 하는데 대학에서 연락이 왔습니다. 남자 대표로 당신, 여자 대표로 모분을 동문을 뽑았다. 그래서 제가 참 웃긴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. 아직도 정치인을 세대 대표라고 생각하는구나.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마세요. 그랬습니다. 저희 세대는 더 이상 정치인을 저희 세대 대표인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. 아마 우리 선배님들, 586 선배님들은 내가 전대협 회장이었다, 학생회장 출신이다 그러면 이제 평생 우리 세대 대표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, 저희 세대는 오히려 성공한 영화 감독, 잘 나가는 기업인, 이런 분들이 우리 세대를 대표한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이게 뭐냐면, 기자회견 한 건데,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, 이제 대부분 국회의원이 되면, 이제 개원을 하면 제 1호 법안 발의하느라고 기자회견장에 씁니다. 뭘 하겠다, 뭘 하겠다. 근데 저는 요 기자회견을 했는데,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잘 봐주셨어요. SBS에서 이렇게 저희 보좌진 소개하는 영상을 좀 틀어주셨습니다. 자, 이렇게 보좌진 기자회견을 했고요. 그러면서 많은 분들이 되게 대단히 신선해 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. 정치 별거 아니구나. 보통 사람들처럼. 왜 이걸 했냐면 저는 저희 의원실에 있는 8명, 9명의 보좌진 분들을 그냥 고용관계라기보다는 제 정치 동료라고 생각합니다. 아주 부끄럽게 얘기하면 해보니까 진짜 그렇습니다. 법안에 대한 공동 발의라는 게 있습니다. 제가 대표 발의하지만 공동 발의는 하루에도 한 3, 40개가 들어옵니다. 이거를 제가 다 보고 이거 공동 발의 하세요, 마세요 이럴 수가 없기 때문에 보좌진 분들이 다 이제 알아서 합니다. 보좌진 분과 제가 정치에 대한 철학과 정책에 대한 선호가 이제 싱크가 되면 이걸 맡기죠. 그래서 또 보좌진 분들이 사심 갖고 스스로 법안을 만드는 경우도 있습니다. 다 만들어 놓고 의원님 이거 정우님 이거 동의해 줄 수 있으세요? 이렇게 해서 하기도 합니다. 그래서 또 저는 저희 보좌진 분들하고 의원님이라는 표현 안 쓰고 저에게 의원님이라고 부르면 저랑 좀 먼 관계, 정우님이라고 하면 좀 가까운 사람들. 그래서 이렇게 수평적인 대화를 통해서 아마 제가 제일 많은 혜택을 받는 것 같습니다. 어떤 분들이 이게 되세요? 그러더라고요. 근데 아주 최근에 한 두세 달 전에 보좌진 한 분이 이제 저희 의원실에 오셨습니다. 한 분이 공부하러 나가셔가지고. 근데 그분이 이제 국회에서 한 5, 6년 일하셨던 분이세요. 근데 아주 실력이 좋고 재능이 있어서 뽑으려고 했는데 마지막 면접 때 근데 제가 의원님, 정우님은 못할 것 같아요. 국회에서 그럴 수는 없어요. 아주 굉장히 엄숙하게 저에게 이렇게 항의 비슷하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. 그래서 제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땡땡님, 저는 그분이 끝까지 님으로 불렀으니까 땡땡님, 우리 한 달만 해봅시다. 한 달만 저를 정우님으로 불러보시죠. 그래도 도저히 안 되고 일이 안 되고 어색해서 못 하겠다. 오글거려서 안 되겠다. 그러면 땡땡님만 저를 정우님으로 부르지 마시고 의원님으로 부르시죠. 그랬습니다. 한 달 뒤에 어떻게 됐을까요? 아무 말도 없이 계속 제일 저에게 서슴치 않고 님이라고 부르는 보좌관이 되셨는데 그게 뭐냐? 자연스럽다는 거죠. 자연스러운 거는 어색한 건 아무리 권위를 갖고 힘으로 눌러도 어색한 법입니다. 근데 자연스러운 건 한번 물꼬를 터주면 쉽게 전파가 됩니다. 제가 이렇게 한다는 걸 몇몇 의원들이 알고 전화를 해오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조 의원 이게 진짜 돼? 막 이런 자문을 구하고 그 의원 중에 한 분이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이탄희 의원이었어요.
깊이 고민을 하시더라고요. 해보고 싶다, 해보고 싶다. 그래서 한두 달 고민하시더니 저한테 연락했어요. 내가 중간에서 타협하기로 했어. 왜요? 영어 이름으로 하기로 했습니다. 그래서 이제 이탄희 의원은 토니예요. 자기를 토니로 부르고 이거 하니까 된다. 토니 하다가 그냥 탄희님 하세요. 좀 있으면 돼요.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정세균 전 국무총리와 대정부 질문을 했는데 저는 휴식의 양극화에 대한 질문을 했는데 그것도 굉장히 많은 국민들이 잘 봐주셨습니다. 그러니까 요지인즉 정부에서 이제 특별 공휴일을 지정할 때 이거의 대상이 공무원과 대기업만 적용되고 5인 미만 사업장 분들에게 하늘의 떡이다. 왜 이렇게 정부가 큰 기업 다니는 엄마 아빠를 둔 아이들과 작은 기업 다니는 엄마 아빠 둔 아이를 차별하느냐 이 얘기를 했는데 정 총리가 굉장히 좋으셨나 봅니다. 그래서 끝나자마자 저를 부르시더니 내가 대정부 질문한 것 중에 제일 좋았다. 그러면서 이걸 한번 해보자.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3, 4년 내로 하나씩 하나씩 해서 이제 5인 미만까지 정부가 특별 공휴일을 지정하면 다 적용이 되고 필요한 업체에게는 하루분의 그 재정 지원을 할 수 있게 됩니다. 기본소득, 주사일제, 주사일제에 대해서 아마 질문이 나오시지 않을까 싶고요. 손실보상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고